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도현신 저자의 실업이 바꾼 세계사입니다.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실업은 계속해서 큰 문제였죠. 특히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코로나 사태는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은 실업을 주제로 세계사의 주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뉴스의 앵커와 기자가 돼서 책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재밌는 세계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오전 0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도하는 HTBC 히스토리텔러 앵커 김예진입니다. 최근 청년 실업난이 코로나로 악화됨에 따라 봉쇄 세대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락다운이 실행되면서 취업의 길이 막혀버린 젊은 층을 뜻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현재 6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을 정도로 실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어떠한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은 채 취직하지 않은 니트족이 약 2억 6,7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실업자가 발생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당나라입니다. 당나라에서는 황소의 난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당나라 당국에서 소금 유통을 막자 소금 밀매업자인 황소가 상원민들과 함께 난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자세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당나라, 시기는 희종 건부, 즉 당나라 말기입니다. 당나라의 절도사인 안녹산, 부하인 사시명과 그 자녀들이 일으킨 대규모 반란인 안사의 난이 평정된 이후 지방 절도사들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어 갔습니다. 번진의 세력이 늘었으며 중앙 관리의 당쟁과 황간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조정의 지배력이 흔들리고 백성에 대한 수탈도 약화되어 농민과 상인층도 당 왕조에 대한 심각한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와중 당나라 전국에 기근이 퍼져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으며 당나라 말기에 소금세가 높아지는 데다 소금 밀매업자들이 폭리를 취하자 소금 밀매가 성행하게 되었고 이런 밀매를 위한 조직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나라 원구 지방의 소금 밀매업자의 도령인 황소는 난을 일으켜 왕선지라는 인물과 합류하였습니다. 왕선지는 황소와 함께 하남선과 산동선 일대를 점령하였고 그 기세가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란의 지도자이자 당나라의 지방 호조 귀신 황소씩을 취재해보았습니다. 나는 당나라의 지방 호조경. 나도 나란 일을 하고 싶어 과거를 몇 년씩이나 준비했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포기하게 되었네. 그러니 나는 당나라의 농민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소. 안사에 난 이후 국가는 달라진 것이 하나 없었고 농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져 갔어. 그러던 와중 나의 눈에 띈 것은 소금이었어. 나라는 소금을 독점하고 있었고 관행을 10분의 1만 팔아도 사람들은 몰려들었지. 나는 그것을 빌미로 밀매업을 해보려고 했고 결과는 꽤 짭짤했어. 물론 내가 한 짓이 옳다고는 못하지만 나라는 나 같은 소금 밀매상들을 연적이라고 부르며 나서겠지. 내가 나를 일으킨 것은 이러한 일 때문이야. 나는 황제가 될 것이오. 이러한 황소의 난은 농민들에게 당에 대한 반감을 사게 하였고 황소와 농민들의 반란은 당나라 말기의 마지막 반란이 되었습니다. 황소는 나라의 무책임한 모습과 관리들의 수탈, 재난재해로 인한 여러 피해 등으로 과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번번이 떨어졌고 소금 밀매업자가 되었을 때는 또다시 국가에 의한 실업자가 될 뻔했습니다. 황소는 반란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고 끝내 자신이 황제가 되어 당나라를 이은 다른 국가를 세웠습니다. 국호는 대제, 연호는 금통이라 부르고 당나라의 항복한 관리도 이용하여 통치를 굳히려고 했으나 대제의 정권은 경제적 기반이 없었으며 나라의 기반도 약했습니다. 황소는 당나라 완주를 돕는 이긍용 등 토발군에게 격파되어 3년 후에 황소는 동방으로 퇴각하였고 이듬해 상동의 타이산 부근에서 자결했습니다. 당나라는 황소의 난으로 인해 23년간 종속했지만 명맥만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근본적으로 붕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실업과 피해, 그리고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 속의 사회 공동체들. 이런 황소의 난을 보고 1000년이 지난 2021년까지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상 HTBC 뉴스 김한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벌여 식민지를 개척하자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 주장이 훗날 받아들여져 페르시아 정복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4세기 그리스입니다. 당시 그리스는 빈부격차가 심해 실업에 놓인 빈민층이 상류층을 적대시하거나 반감을 드러내는 등 계층 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일부 실업자들은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고 페르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 용병으로서 싸웠습니다. 그리스인의 강력함과 용맹함이 다른 나라에서는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리스 국내에서 고용된 용병들의 경우 급료를 제때 못 받는 일이 잦아 노략질을 저지르는 행위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도 빈부격차로 인해 시민들이 분열과 대립에 빠져 있음에 한탄하던 도중 아테네의 철학자인 이소크라테스가 나섭니다. 그는 그리스의 실업과 가난을 해결하려면 아시아를 정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식민지가 생겨 그곳으로 빈민들이 이주하여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소크라테스 씨를 직접 모셔봤는데요.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소크라테스 씨, 왜 하필 아시아를 정복하자고 주장하셨습니까? 아시아는 그리스와 가까우면서 드넓고 풍족한 땅입니다. 이곳으로 실업자와 용병을 모두 이주시키면 그리스는 더 이상 높은 인구 밀도와 부족한 자원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며 자연스레 현재의 사회적인 혼란도 해결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우리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이미 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페르시아는 애초에 과거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략한 원수이므로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적을 없애며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은 그리스의 입장에서는 합당했습니다. 기원전 334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3대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고 페르시아의 종교적인 수도인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했을 때 12만 탈렌트 어치의 금화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의 1년 재정보다 무려 300배가 많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아테네가 당시 그리스 도시국가 중 가장 부유했다고 하니 페르시아 제국의 경제력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시아가 그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아주 풍요로운 낙원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 3세가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후 그리스 본토에서 실업과 가난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대규모로 아시아로 이주하였는데 이는 그리스 문화가 지중해 각지로 전파되는 헬레니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동방 정복에는 뜻하지 않은 역효과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 본토의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국력 약화였습니다. 아시아의 식민지로 인구 유출이 되다 보니 그리스 자체의 국력은 크게 약화되어 결국 약 140년 후 로마가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그리스는 속수무책으로 정복당하고 맙니다. 한편 국내의 빈부격차가 빚어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자와 빈민들을 해외의 식민지로 이주시키자는 그리스 철학자들의 발상은 그로부터 2200년 후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이 다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개척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자국 내 빈민들을 해외 식민지로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당시 영국엔 실업자들이 빈민촌을 이루었는데 이곳의 치안은 좋지 않아서 절도, 강도 등 각종 범죄가 창궐하는 우범지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 정부는 빈민가에서 거주하는 실업자와 빈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고 기회만 생기면 그들을 법으로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들이 사소한 범죄만 저질러도 감옥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범죄가 늘어났고 이렇게 사회가 불안해지자 영국 정부는 범죄자 감소 및 실업, 가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실업자, 빈민, 범죄자들을 미국, 호주 등 식민지로 이주시켰습니다. 비록 영국 정부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하류 계층을 해외 식민지로 이주시킨 결과
영어와 영국식 행정체계 등 영국 문화가 북미와 호주 등 세계 각지로 전파되었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독립 후에도 영어권 국가로 남으면서 영국의 충실한 우방이 되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골칫거리로 여긴 실업자와 빈민 같은 하류 계층이 해외로 나가서 세운 나라들이 오늘날 영국의 동맹이 되어 영국을 돕고 지켜주고 있는 셈이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실업자들을 해외로 이주시키는 것이 고대 그리스 문화 전파, 영국 문화 전파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기도 했지만 실업난의 근본적 원인 자체를 뿌리 뽑지 않아 계속 그 안에서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의 실업자들을 외면할지 적극적으로 도와줄지에 대한 선택은 정부의 몫이며 그에 대한 영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BC 뉴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현대 소식입니다. 꾸준한 사회 현상인 실업난이 현재는 어떤 양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후 7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제공받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4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3월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75만 9천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을 갖춘 실직자에게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일정 수강인데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보통 실업급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업난이 계속됨에 따라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3월부터 약 11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은 187만 명에 달하지만 그중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증을 받은 사람은 24만 6천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퇴사한 청년 중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 또한 고려하면 사실상 고용 안전망이 아니라 안정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고용보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실업률이 IMF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인 1999년 10월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니 현재 고용 한파가 얼마나 거센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4월 실업률이 14.8%에 달했지만 올해 1월에는 6.3% 수준으로 대폭 하락하는 등 다른 나라의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1월에 전월 대비 실업률이 0.9%포인트 높아지면서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이에 따른 실업난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미래를 위한 실업 관련 해결책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김한남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HTBC 뉴스 김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거의 역사부터 오늘날의 역사까지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 히스토리텔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며 언제나 사회의 큰 문제로 나타나는 실업, 심지어 최근에도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는데요. 그 실업이 근대 산업혁명의 산물 혹은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역사부터 현대 역사까지 꾸준히 등장해온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책 도현신 작가의 실업이 바꾼 세계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실업의 역사와 그때마다 실업이 사회에 끼친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생각은 실업난이 역사를 바꾸었다기보다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실업난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이다 였습니다. 반란, 전쟁 등 큰 사건들은 주로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이끌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업이 바꾼 세계사라는 제목이 처음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역사 속 주요 인물들을 도우며 그들을 지지한 실업자, 즉 개개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큰 사건들이 생길 수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곧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민중들이 없었다면 실업난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고
즉슨 역사적인 인물들이 활약을 하는 일도 없다는 것이 이어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실업이 역사를 바꾸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은 가끔 빈곤이나 실업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 국민들을 자신의 권력 아래 두기 위해 실업과 빈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혹은 나라의 권력이 아래를 살피지 않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시하던 사람들은 배고픔에 하나로 뭉쳐 들고 일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이 이유로 뭉친 사람들은 여러 번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거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등 부정적 영향 또한 존재하죠. 물론 직접적으로 역사를 바꿨다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실업과 빈곤이 불러일으킨 저항의 영향으로 역사를 바꿔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책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부분을 얘기해볼까요? 저는 IMF 사태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IMF 사태가 갑자기 일어난 외환위기라고 생각해왔었어요. 하지만 책을 읽고 나서 그 직전에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이었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정부는 좀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맹신하고 사람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거짓을 얘기했죠. 언론은 대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불순한 의도라고 매도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점점 더 수렁에 빠졌고 결국엔 IMF 구제금융 신청까지 하게 됐죠. 그 당시 쟁쟁했던 기업들은 모두 하나씩 날마다 부도가 나고 거리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실업자, 노숙자, 자살률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배우는 금모으기 운동도 많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오히려 값이 더 나가는 귀금속을 모아 값이 좀 덜 나가는 금괴로 만들었고 대기업들은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해 이익을 받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금을 수입해서 한국 경제는 이중으로 타격을 입는 결과를 낳았어요. 경제 위기를 해결한 뒤에도 그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가 심한데 그때부터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증가했었더라고요. 또한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사람들의 이익은 적게 만드는 신자유주의를 IMF 때 채택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IMF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구나, 그리고 아직까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구나를 책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네, 저는 인상 깊었던 것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꼽았는데요. 바로 양나라 특권 계층의 착취로 인해 실업자가 된 백성들이 후경의 난에 동참한 결과가 뜻하지 않게 수당으로 대표되는 중국 역사의 황금기를 피워낸 것이다라는 문장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실업자들의 난이 결국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문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히스토리텔러 1부는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저희는 실업이 바꾼 세계사를 읽고 싶어 하시는 청자들을 위해 짧지만 깊이 있는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도현신 작가님의 책인 실업이 바꾼 세계사에서는 역사를 돌아보면 실업과 그로 인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다. 지배층의 무능과 부패, 경제 불황 등으로 발생한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제어할 수 없는 사회혼란이 지속되고 그것이 때때로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사례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 속의 사례를 확인하게 되면서 책 제목처럼 실업이 세계사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과는 다르게 앞서 말했듯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실업난이 끼어 있었다는 것이 책의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업으로 고통받은 과거와 현재의 민중들이 변화를 갈망하여 해당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세력을 지지하는 행위들로 인해 역사적인 사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옳다 볼 수 있지만
역사적인 사건의 원인 중 지극히 일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 모두 실업의 부의중익과 관련되어 있다고는 판단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실업이 바꾼 세계사 또한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업이 바꾼 세계사에서는 실업과 빈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 일들에 대해 다루고 있죠. 하지만 역사에서는 실업을 잘 극복해내어 역사를 바꾸게 된 사건도 존재해요. 저는 그 부분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고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책을 읽기 전에는 수필에 관한 작가의 생각을 담아놓은 철학적인 책이라고 판단하고 독서를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저희 히스토리텔러는 실업이 바꾼 세계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독서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실업이 바꾼 세계사는 제목처럼 세계사의 비중이 엄청나며 역사에 관한 사실과 작가의 개인적인 견해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서라고 봐도 무방할 수 있겠죠? 또한 역사적인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조금 적은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참에 역사에 대해 알고 싶다는 분들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현신 작가의 실업이 바꾼 세계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긴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한나였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